자, 이번 시간에는 9장 리액트 라우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라우터는 리액트 기반의 강력한 라우팅 라이브러리이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URI 경로와 동기화해서 화면의 전환이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리액트 앱을 개발할 때 스파 앱으로 많이 개발하시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HTML 페이지는 단 하나인데 화면이 여러 개입니다. 한 HTML 파일 안에서 페이지 안에서 여러 개 화면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청하는 경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렌더링하는 컴포넌트가 달라질 수 있도록 전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리액트 라우터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이 리액트 라우터가요, 버전이 바뀔 때마다 좀 변화가 심한 편이에요. 리액트 라우터 5 버전하고 리액트 라우터 6 버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API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버전에 좀 민감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리고 이 과정은 명시적으로 리액트 라우터 6 버전을 사용합니다. 향후에 리액트 라우터 7 버전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 책은 6 버전으로 쓰여졌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명시적으로 리액트 라우터 6 버전을 쓰시려면 이렇게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골뱅이 한 다음에 특정 버전을 지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URL 대신에 URI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URL과 URI의 차이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URI는 Uniform Resource Identifier, 즉 식별자라는 뜻입니다. URL은 위치를 나타내는 로케이터죠. 근데 왜 제가 리액트 라우터에서 URI라는 용어를 썼냐면 HTML 파일은 나중에 빌드에서 배포하시게 되면요, index.html 딱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요청된 URI 경로에 따라서 어떠한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로에 HTML 문서가 있냐라는 겁니다.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HTML 문서나 리소스의 경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컴포넌트를 화면에 렌더링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식별자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URL 대신에 제가 URI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자, 잠깐 다음 내용 진행하기 전에 이 Q&A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사용을 위한 간단한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npm init bit 라우터 테스트 앱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트스트랩과 리액트 라우터 돔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미 진행해 놨고요. 프로젝트 세팅에서 놨고, 우리가 사용할 라우팅 경로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라우츠라는 거 아래에 라우트 컴포넌트를 여러 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츠 바깥쪽에서는 라우터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감싸 주셔야 됩니다. 더 상위에서 감싸 주든 라우트보다 바깥쪽에서만 감싸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요 라우터, 라우츠, 라우트라는 게 각각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라우터는 자식 컴포넌트로 URI 경로 정보를 처리하는 라우츠나 라우트 컴포넌트를 배치하기 위한 상위 컴포넌트이고요. 이 라우터가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브라우저 라우터, 메모리 라우터, 해시 라우터 등등등 다양한 라우터가 있어서 라우팅하는 방법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라우터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라우츠 컴포넌트는 라우트 컴포넌트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묶어서 배치하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 아래에 이렇게 라우트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라우트는 어떤 경로로 요청할 때 어느 컴포넌트를 렌더링 한다라는 걸 지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들을 미리 좀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을 거다라고 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끝나셨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스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시고요. 홈 컴포넌트, 어바웃 컴포넌트, 송 리스트 컴포넌트, 멤버스 컴포넌트를 이 페이지스 컴포넌트 아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어느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고 있습니다 라고 화면에 출력만 해주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을 제가 다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tsrafce 만드시고 여기다가 h2 태그로 홈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css 클래스를 좀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부트스트랩의 css 클래스죠. 카드 바디 부트스트랩 5 버전에서 지원하는 CSS 클래스고 간단하게 이렇게 카드 모양처럼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CSS 클래스입니다. 자, 요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만드실 거는 바로 헤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 헤더 컴포넌트는 위에 제목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위쪽에 제목 부분. 제목에 요런 메뉴처럼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요런 메뉴. 홈 누르고 about members songs라고 하는 이런 메뉴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요 메뉴를 클릭하면 어떤 경로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링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링크 컴포넌트는 이동시킬 경로를 지정하고 링크로 보여줄 요소 또는 뭐 링크로 보여줄 텍스트 등을 지정하시면 돼요. 지금은 간단하게 텍스트를 지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앱은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미국의 버지니아였던 것 같아요. 버지니아 주에 있던 이름 모를 무명 밴드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로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이 무명 밴드, 이 밴드의 홈페이지가 있긴 있어요. 실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우리는 따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무명 밴드니까 저한테 뭐 저작권 이런 걸로 걸진 않겠죠. 자, 어찌됐건.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헤더까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컴포넌트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 컴포넌트의 헤더를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링크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것이 제목 부분에 들어갈 거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앱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 컴포넌트를 보셔야 되겠죠. 자, 앱 컴포넌트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자, 먼저 라우터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셔야 되는데 이 라우터 컴포넌트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선적으로는 브라우저 라우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s 키워드를 써서 별명을 쓸게요. 라우터라고 하는 별칭을.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별칭으로 이렇게 말아놓은 거 보이시죠?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 라우터 안에 일정 부분 UI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헤더가 나타나도록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라우트 컴포넌트를 사용하죠. 라우트의 목적은 라우트들을 감싸주기 위한, 배치하기 위한 그런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라우트마다 어떤 경로로 요청했을 때 어떤 엘리먼트를, 어떤 컴포넌트를 렌더링 한다는 걸 지정하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컴포넌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이건 좀 중요하니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앱 컴포넌트가 있었겠지만 싹 날려버리고요. 새롭게 만드셔야 하겠죠. 이렇게 만드셔야 하고요. 이 컴포넌트는 속성이 없습니다. 자, 속성 부분을 제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라우터 컴포넌트라든지 브라우저 라우터 같은 컴포넌트를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자, 임포트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리턴하느냐? 라우터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내부의 모종의 요소들을 또 렌더링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다른 렌더링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컨테이너 클래스 네임을 가진 div를 렌더링 할 거고요. 자, 이 내부의 헤더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주셔야겠죠. 임포트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내부에는 다시 라우트 컴포넌트로 감싸줘서 내부에 라우트들을 배치하면 됩니다. 자, 요 라우트에서는 어떤 경로로 요청했냐에 따라서 어떤 요소를 렌더링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JSX를 이용해서 어떤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지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 컴포넌트도 참조를 했죠. 임포트를 자동으로 시켜줬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각각 경로와 함께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전부 다 임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뭘 다 만든 거죠? 앱 컴포넌트도 다 만든 거죠. 요 리액트는 안 쓰니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작업은 index.css 조금 수정하고요. main.tsx 변경하시면 됩니다. index.css는 제가 미리 작성해 뒀는데요. 그 위에 나오는 메뉴, 그 메뉴 부분의 CSS 클래스하고 컨테이너 쪽 약간 설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는 완성된 예제 쪽에 있는 코드를 참조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in.tsx에서는 bootstrap CSS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자, 곧바로 실행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와 같이 자, 라우팅 할 때마다 여기 위쪽에 경로가 바뀌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해당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 컴포넌트가 매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리액트 라우터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혀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